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에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미중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사이가 좋아질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또다시 강성 발언을 내놨죠. 이 때문에 오늘 장 출발할 때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보합, 약보합을 넘나들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요. 0.7% 양지수 올라가면서 코스닥 700선을 지금 터치를 했고요. 코스피는 2096포인트, 4포인트 더 올라가면 2100선을 넘보게 됩니다. 일단은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고 최근에 좀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심술이 나 있었는데 오늘 장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또 그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저처럼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포트에서 한 종목이 좀 속을 썩이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네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박앤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포트 보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사실 오늘 두 분의 종목을 듣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포트에 대한 변화를 좀 다짐하고 들어왔는데요. 이분들과 적극적인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두 분 오실 때 그동안 시장 분위기가 좀 별로였었는데 김진경 팀장님, 오늘은 지수 분위기 괜찮아요. 모처럼인 것 같죠, 그죠? 네, 이렇게 또 상승세를 보이는 날은 제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출연하는 날마다 조금 시장 상황이 좀 심상치는 않았는데 오늘장 다행히 반등이 나와서 그래도 저도 좀 기분 좋게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장은 물론 이렇게 좀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보이면서 좀 상승세를 키워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쉽게 안심할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또 나타나고 있고 또 다음 달 1일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지만 그 반면에 우려감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슈에 민감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히려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물론 대형주들의 경우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좀 이슈가 크고 모멘텀이 강한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탄력이 붙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을 두시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나눠봤고요. 권 대리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제 포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세 주 맛보기로 샀던 한국전력이 이게 참 욕심 없이 사야 되나 봐요.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포트 내에서 8%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랜드 일단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가 저희 손절 라인 잡았던 44,000원 이탈했고 조금 반등할 때 팔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반등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서울반도체나 다나와에 대해서도 오늘 두 분께 여쭤볼 의견들이 좀 많네요. 일진머티리얼즈 참 신기하죠. 권 대리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해 주셨을 때 안 샀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안 사니까 잘 가고 권 대리님이 얘기해 주셔서 산 종목은 또 이렇게 돼요. 대리님과 저랑 참 그래요. 그죠? 일진머티리얼즈 이제 팔아야겠죠. 손절해야겠죠. 네, 안타깝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4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 이게 굿이라도 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좀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일진머티리얼즈의 차트 흐름상은 엘리어 파동상으로도 이제 하락파들이 이제 A, B, C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41,000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급락의 원인은 그 NH증권의 레포트로 인해서 오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들이 이런 전지박이라든지 새롭게 시장에 MS를 뺏길 위험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다. 이런 정도의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슈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이제 불안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심이 이제 투매로 작용을 해서 그날 장중에 10% 넘는 네.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뭐 44,000원 정도에서 우리가 손절 라인 정했기 때문에 파는 게 지금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했던 이후에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또한 또 다시 약간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포트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상하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참 반등을 기대했는데 뭐 이러고 제가 팔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미련 없이 일단은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오늘 장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41,000원에 4950원에 16주 포트에서 제하도록 하죠. 네, 4950원에 포트 내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PD님이 오마이갓을 외쳐주셨는데 네, 진짜 오마이갓입니다. 일단 하지만 알턴리를 빼냈으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치아가 건강하게 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는 이 와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지 궁금해요. 속상하게. 일진 머티리얼즈 김진경 팀장님, 저 잘한 거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미 제시를 했던 이제 손절 라인도 잘 네. 지키셨고 뭐 다시금 회복을 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담으시면 되시니까는요.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담으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고민하는 건 일진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반도체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영업이익 980억 원인데 순이익이 들여다보니 절반 정도. 이익률도 점점 낮아지고요. 본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데 엄한 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잘 안 팔리니까 자동차 LED 조명 이것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뭐 서울반도체는 저를 막 고생시킨 종목은 아니에요. 포트 내에서 수익을 냈다가 손실이 됐다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좀 포트를 줄여서 특정 종목에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을 위해서 뭘 빼야 될까를 치열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서울반도체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서울반도체에 대한 제 생각은 사실 중장기적인 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투자가 요즘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 좀 옮겨지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좀 해외 매출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앵커님의 포트 자체에 대해서 일단 단기 수익을 노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가 지금 이제 손실폭이 크지 않는 선에서는 정리를 좀 해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반도체를 정리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은 빠르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단기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그러한 종목으로 좀 회복을 하고 또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현재로서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빨간불 났었을 때 수익 실현할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권대리님 생각 어떠세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서울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서 약간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반도체, 그러니까 LED 관련돼서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안인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서울반도체 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보완을 해왔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이제 G20 정상회담이 30날 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약간의 뭐 완화, 뭐 해빙 무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 축소라든지 그리고 다른 종목 갈아타기 위해서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 매도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스럽네요. 네. 일단 두 분의 종목을 들으면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 넘어가시죠. 권대리님의 오늘 종목이 제넥신이고요.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이 현대위아. 자동차죠. 네. 현대위아. 오늘 장 7%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어제도 3% 올랐고 연 이틀 한 10% 올라주고 있는 현대위아. 지금도 괜찮다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고점에서 얼마만큼 하락을 했느냐 이런 종목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되시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얼마만큼 좀 더 되돌림 반등이 강한 종목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최근에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도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 안에서 현대 위아의 경우는 오늘장 7%대 상세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 관련과 조금 그 리콜 조사했다는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물론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바로 또 회복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악재는 이미 대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물론 당장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오늘장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되돌림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차례 흔들고 나서 오히려 좀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낙폭과대주 그리고 최바닥권 공략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종목들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길게 바라볼 때는 뭐 친환경차 부품이라든지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으로 또 영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에 이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좀 발굴을 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차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중장기적으로 성장 사업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까지 관련 기술 개발을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 향후 2021년도부터는 열 관리 부품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도 보이기도 했었는데 물론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물론 사업성에 굉장히 기대가 크지만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빠른 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되돌린 반등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많은 종목들을 봤지만은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 움직이는 종목들의 경우는 흔한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반등이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위한 흐름의 시작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또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기관에서는 꾸준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수급 면에서도 굉장히 탄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볼 때도 고점 24만 원대부터 또 3만 원대까지 굉장히 낙폭이 과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리 없이 단기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봉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좀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하락폭을 충분히 다 만회를 해왔고 바로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양봉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물론 강한 상승 탄력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4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29,9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위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네요. 위아 수급이 좋다. 오늘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장중 조정 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상승을 보니까 선뜻 손 내미는 분들이 많진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되네요. 김진경 팀장님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랑 지난주에 만도 얘기를 하셨어요. 만도 쪽에 관심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만도도 그 이후에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쪽에 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건 대리님은 현대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제 상승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자동차 관련된 그러니까 대량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현대 위아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세를 다시 돋보이게 하려면 중국향, 그러니까는 베이징 현대라든지 현대 기아차들이 이제 좀 나서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 부진이라든지 실적이 좀 악화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의 국면을 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PBR이 정말 이제 사상 최저치입니다. 0.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쪽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도 9천억이고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지만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하나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다 해주시고 마지막에 보수적으로 좀 관망해보자. 권대리님이 덧붙여 주셨어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현대비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일단 뭐 궁금한 것을 모두 짚고 가기에는 끝도 없을 것 같고 제넥신 곧장 가보겠습니다. 권대리님, 제넥신이요. 앞서 카라님이 제넥신 사고 싶었었는데 라고 글도 올려주셨었어요. 제넥신이 어제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그 히아루킨 그게 또 유방암 병용 치료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하이루킨과 하이루킨. 관련돼서 이제 머크사의 키트루다라는 이제 약품과 이제 병용을 해가지고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 이상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에서 이제 병용으로 이렇게 할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좀 임상 결과를 좀 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넥시는 이제 그 면역 항암제 치료제로서는 이제 바이오테크로서는 이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한 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그 임상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캡처 마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가지고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명약항암제 관련돼서 하이루키는 이제 그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 학회, 그러니까는 그 종양학회에서 이제 임상 결과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임상 결과 데이터가 발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약품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 수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뉴스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에로 관련돼서 중국 업체라든지 미국 업체와 이렇게 조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하이루킨 외에도 그 지속형 성장 호르몬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들도 그 글로벌 제약사들의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뭐 언제 일어날 수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하이트로핀이라는 이 지속형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체결을 좀 기대해도 좋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항암제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삼성바이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를 좀 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그 지난주였죠. 이제 최종구 이제 금융위원장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4년차 적자 기업에도 어느 정도 관리 종목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새롭게 그 회계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넥신의 경우에도 그 주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유한량의 기술 수출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진다면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발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고점 12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하단 라인인 주봉 흐름상 하단 라인인 한 6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가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보다 목표 라인이 놀랍네요. 12만 원권까지 바라보겠다.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 제넥신의 차트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좀 거래가 좀 강하게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나온 그 유방암 병용 치료 승인 소식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주가가 이 정도밖에 반응을 못한다? 이미 다 노출된 것이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병용요법은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 세컨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메인은 이제 그 하이루킨에 대한 중국 기술 이전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루킨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임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응증으로만 약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고형암도 있고 만성 APV, 그러니까 인류 두종 바이러스 그리고 림프 감소증 이런 면역 질환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중국과 글로벌 임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지속형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대한 가치도 지금 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3상 FDA를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 논의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3상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해서 새롭게 뭐 신약을 개발했다는 그런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됐을 때는 충분히 12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 고민되네요. 김진경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포트에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은 또 기업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가격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최대한 좀 저렴한 가격에서 살 수도 있는 또 때가 되지도 않을까라고도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사실 목표가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목표가를 좀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 제 관점으로는 현대에서 좀 시장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만 조금 살펴보고 추후에 또 목표 주가를 다시 설정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 관점으로 제넥신의 경우는 저는 조금은 단기 박스권 내에서 좀 살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7만 원 부근에서 최종 목표가 9만 원 사이 이렇게 좀 단기 박스권 내에서 좀 더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제넥신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들도 좋은 호재거리가 좀 더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차츰차츰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바이오 종목에 대한 채팅창의 의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 여력 있으면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제넥신과 현대위아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두 분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괜한 좀 약간 긴장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고민될 땐 좀 여유를 가져야겠죠. 일단 오늘 일진을 베어냈기 때문에 지금 제 왼팔이 좀 잘려나간 느낌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눠봤던 서울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최종적으로 결정도 해야 되고 해서 오늘 일단 두 종목에 대한 선택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이에요. 지금 포트가 조금 크게 개선될 거를 노려본다면 제가 한 종목에 대한 한두 종목으로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고 그 종목이 올라갈 때 포트가 개선되는 것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 확보 차원에서 손절 라인 이탈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도한 겁니다. 현재 현금이 135만 원. 그리고 서울 반도체를 절반 정도라도 팔아볼까를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간은 부족하고 저에게 결정할 건 너무나 많은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두 종목은 제가 보류할 거고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서울반도체 분할 매도 조금이라도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30초 남았어요. 저희 한 10초 안에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평선 21선 자체에서 소폭의 또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000원대 부근에서 분할적으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단기로 좀 챙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반도체를 단 몇 주라도 분할 매도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권홍수 대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